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요경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요경마에서는 약간의 이변을 기대할 수 있었더라면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인기권의 접전 구도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효율적인 압축을 해내느냐, 효율적인 자르기를 해내느냐가 이번 일요경마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 또 전달받은 내용들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경마팬 여러분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초반부 서울 삼경주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된 전달받은 내용이 워낙 좋았던 경주였기 때문에 한번 자신있게 확신있게 붙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를 체킹하고 3경주부터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반부 6경주 그리고 부산 3경주 서울 8경주에서 배당 노림수를 가져가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후반부 9경주에서 마무리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에서 확실한 쐐기로 승리 박아드리면서 일요일만 대승의 마무리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래피드게임 선두에 8번 바벨 히트가 2위로 9번 다이아몬드 마린이 3위였습니다. 1200m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하위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내용을 받고도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4번마 열린문을 필두로 해서 6번마 왕인행차 4번, 6번으로 대끼리가 갈 확률이 높은데 4번은 그렇다 쳐도 6번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해보려는 마필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했던 경주였는데요. 첫 번째 마필로 8번 청수 라이더라는 마필이 재밌더라고요. 주행 심사는 포워즈로 02초대를 통과를 했지만 초반에 이제 가담한 이후부터 직선을 가는 시점까지 살아나는 그 주폭의 여유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훈련과 병합 시의 모습도 여유가 많았고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탁월하게 빠른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가담을 해낼 수 있는 청수 라이더 데뷔전에 충분히 선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마방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라서 8번 청수 라이더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만 회복이란 마필도 주목하십시오. 데뷔전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직전의 경주는 변화의 포인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전개만 잘 풀렸다라면 전 입상했다라고 봅니다. 외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흐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코너까지 후미까지 밀렸었는데 기본 주폭만으로 직선에서 올라오는 그 걸음 자체는 정말 여유가 많았어요. 마방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나서부터 병합 위주의 훈련을 해주는데 성과가 상당합니다. 10번만 해보군요. 이 늘어난 거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기를 끄는 것과 관계없이 이 마필 10번 회복은 어떤 승식으로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외의 마필들 중에서 지금 좀 찝찝한 마필들이 몇 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당일 현장에서 그 부분들 체킹하고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는 8번 청수라이더 10번만 회복의 내용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상태 체킹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2경주입니다. 1300m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6등급 기복 마필들의 좀 접전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9번 봄날의 기억과 6번 시선 집중, 7번 러피언 파크 쪽으로 인기몰이가 될 겁니다. 9번 넣고 6번, 7번, 바람 불면 6번. 근데 기본적으로는 9번, 7번으로 대끼리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봄날의 기억이란 마필은 여기서 이제는 몰릴 대로 몰렸죠. 말은 계속 좋아요. 근데 전개가 안 나오는 거죠.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을 했는데 성과도 좋아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문세영 카드라면 우승은 장담 못해도 입사권의 한 자리는 의심하기가 힘들 구도예요. 9번에 믿고 가시고요. 근데 이제 뒤가 좀 문제예요. 7번 러피안 파크나 6번 시선 집중도 그렇게 강력한 전력들은 아닌데
이변이 나온다면 이 이두만 전 눈에 띕니다. 1번 백두거푸. 직전의 경주에서 13번 만에 첫 입상을 거뒀는데 파괴력은 컸다라고 봐요. 이유 자체가 그때 당시가 입상을 했지만 폐출이 났단 말이죠. 폐출이 나면서 입상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직전 이후에 그 폐출혈 때문에 재검을 치렀는데 재검 당시의 모습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고요. 스피드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7조 자체에서는 이상 없다는 내용이고 1호 경마 이 한 마리만 출전하고 있다는 그 점만으로도 인코스라는 그 이점만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 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8번마 실록이란 마필이 무조건 앞선에 나가려고 할 겁니다. 앞선 장악에만 성공한다면 복병 가치는 충분하죠. 이제 11월 17일 경주 때 이제 그런 레이스를 펼쳐줬는데 직전은 몰고 나왔지만 이제 안쪽에 있는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되다 보니까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만 갔는데도 가능성은 보였죠. 안쪽에는 2번 생킹이 빠르긴 하지만 5번마 블랙킹이라는 마필이 스피드가 있지만 두 마필 모두 열혈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8번마 실록의 기습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9번은 밑돼 후자 거는 조심하실 필요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변화 이제 의지가 좋았던 1번 백두거포 의지를 보일 8번 실록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 당일 상태까지 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6등급 경주 이제 안말안정 경주입니다. 풀게이트 접전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승부처죠. 초반부 승부처가 메인 승부처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승부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는 초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 항상 강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초반부에 이제 추천 연도는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상당히 큽니다. 되는 마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그 내용 마필들 안에서도 내용 전달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만큼 의지를 강하게 말해주는 경우가 저도 이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한방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3경주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신감 있게 준비한 경주인 만큼 초반부 자금 확보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면서 당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4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0마리 단촐한 구도입니다. 기복형 반수 정도는 거의 안 되느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더 전개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싸움은 있지 않은지 누구의 더 변화가 좋았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4경주는요. 전개도로 풀이해 드릴 겁니다. 어떤 마필들의 전개가 앞서 있는지 어떤 마필의 준비가 좋았는지 바로 전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 1호 경마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5등급이고요. 회복세 스피디 전력들이 눈에 띄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과는 양강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인기권 옥석이 중요한데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적중이 달라질 겁니다. 10마리 마필들 꺾어낼 마필들 꺾어내고요. 전개도로 그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마 아스테르 5번마 논스톱 행진 그리고 외곽에 있는 2대 마필들 9번마 플라잉 조이라든가 10번마 햇빛나 기본기가 아예 없는 전력들은 아니지만 입상권까지 기대를 걸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느끼지 않았어요. 4번, 5번, 9번, 10번은 삭제 처리 하고요. 6도만 남죠? 스피드 면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 빅클래식이 시원하게 선행을 나설 것 같고 나서야 되는 구도고 2번마 자이언트 걸이 그 뒤를 바짝 쫓아갈 겁니다. 3번마 정상돌풍도 이 레이스라면 선입가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거리에 있는 6번마 엑스플레이드는 취입으로 처져 있는 바깥쪽에 있는 7번 로드란도 1번 빅클래식의 옆을 아니면 2번과 함께 2선을 형성해 주겠죠. 1번, 2번, 7번 그리고 3번 뭉쳐있고요. 6번 뒤에서 그리고 8번 브레인 스피더도 약간 처져 있는 선취입 작전 4두가 선두권 경쟁을 읽어나가고 중간거리에 있는 6번과 8번이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겁니다. 직선까지 전개는 이어지고요. 결국 이 레이스에서 가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성장세의 전력 강조드리고 싶은 전력 2번마
자이언트 걸이죠. 앞말치고는 근성이 좋아요. 데뷔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전째 이후보다 빠른 성적을 가져갑니다. 이 마필이 변화의 포인트가 좋았던 부분은 이제 다리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해요. 이제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휴양을 다녀왔었고 휴양 이후에 마필이 좋아지면서 직전적 여유 있는 입상을 거둬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의 내용과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의 내용이 워낙 좋았어요. 자이언트 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선두권 2선에 가담한 이후부터 당시 3위를 차지했던 마필이죠. 디에코란 마필이 계속 바깥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게 견디기 힘든 레이스거든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내고도 걸음을 더 보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커요. 상대 인기를 끌 수 있는 선행권의 마필들이 물론 스피드는 좋지만 계속해서 쥐어짜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늘어난 거리와 승급전에 대한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전개 2번 자이언트 거리 경주에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강조를 드립니다. 후차권에서 1번 빅클래식 직전에 경주가 휴양 이후 공백전 승급전이었어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선행을 나가서 잘 버텨냈죠. 다만 끝걸음은 분명히 크지 않았습니다. 훈련 강도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선행은 무리 없이 나가도 무너질 가능성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편성이고요. 1번 빅클래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역시 7번마 로드란이라는 마필 역시도 데뷔전 잘 뛰었죠. 바깥쪽에서 발주를 받고 무리하게 무빙 선행을 갔거든요. 그러고도 여유를 남겼어요. 주기가 많이 늘어졌다는 점, 승급전이라는 점, 거리가 늘었다는 점, 그 악재는 있습니다만 기본기가 워낙 출중한 전력이라서 이마필 역시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무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3번마 정상돌풍은 편성이 좋아졌어요. 강급 마필 있잖아요. 정상돌풍은 이제 23번의 경주를 뛰었나요? 강급 이후에 계속해서 빠른 레이스를 만나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이 레이스는 지금까지 뛰었던 경주 중에서는 가장 만만합니다. 최적의 좋은 자를 선점해 준다라면 오히려 변수가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밀려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번 정상돌풍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레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존의 인기는 아마 1번 빅클래식 쪽으로 쏠릴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훈련 성과가 좋았고 다리 상태가 좋아지면서 계속된 여유가 보여지고 있는 2번 자이언트 거를 강조 들을 이유가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병이 될 수 있는 6번 엑스블레이드는 앞선이 조금 틈을 보여준다면 취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고 8번 브레인 스피더도 아직까지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은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당일 상태에 따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는 상대 인기만 중에서 이번 자이언트 걸의 변화를 가장 주목하고 강조 드리는 오늘의 경주였습니다. 네, 확인 잘 하셨죠. 인기권에 있는 스피드 마필도 좋지만 더 좋아진 포인트의 마필은 2번마 자이언트 거리라는 거예요. 다리가 좋아지면서 최근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번에도 의지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경주 당일 상태까지 체킹 부탁드리고 백동일도 현장에서 좀 더 마필 상태 확인하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안마란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이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안말들 간의 경쟁. 스피드의 강점을 가진 마필들이 거의 한 8, 9마리가 나와요. 이건 상당히 좀 이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4번 예사퀸 22조에서 한 마리 나오고 있고 1호 경마에서 7번 KB보스가 직전 승급전 실패를 맛봤지만 기본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고 외곽 10번만 스파이스 캔디도 이전 만의 우승, 직전 여력감이 컸기 때문에 3두 간의 인기 접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7번 KB보스와 직전 격차가 좋았던 여유가 좋았던 10번 스파이스 캔디 쪽으로 아마 당일 74, 710 쪽으로 이렇게 대끼리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3두 모두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예사키는 흐름이 빨라졌고 7번 KB보스는 직전 실망감은 분명히 컸고요. 10번 스파이스 캔디는 전개가 좀 불리해졌고 변화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있어요. 좋아진 2두의 마필 여기서는 분명히 이 편성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만 본인나라라는 전력이에요.
단거리 1000m만큼은 스피드감이 좋습니다. 선행을 갔을 때도 잘 뛰어주고 있고 따라갔을 때 경쟁도 좋은데 5등급 올라와서는 좀 기복을 보였죠. 무엇보다 이제 29조에서 20조로 11월 18일 때 작년 11월 18일 때 이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20일 경주가 이적 이후 첫 도전이었었죠. 직전의 경주가 두 번째,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조차업 기수 최근 능력 좋은 마필의 기승에서도 좀 기복형의 마필 를 타고서도 이변을 내주면서 열심히 타주고 있는데 이류경마에서는 본인이라 이 한 마리만 기승을 합니다.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 무엇보다 이 레이스 자체는 선행권이 두텁게 형성되지만 본인이라는 좋아진 이점 속에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의지가 좋다는 거, 이 레이스에서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마방의 의지가 좋다는 거. 이번 본인이라 최대 복병 아마 방일 배당판에서 거의 팔지 않아줄 거의 안하짜리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번 본인나라는 여기서 편성을 만났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두 더 외곽에 있는 11번나 퍼스트 모카신입니다. 데뷔전 1000m 도전을 해서 선행 강공 이후 여유가 많았어요. 함께 뛰었던 저스트 윈이라던가 영광의 이글 뭐 여러 대의 마필들 자체가 이 다음 경주에서도 선전을 해줄 만큼 기본기가 좋았던 전력이기도 한데 직전은 꼴등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마필 자체가 정상적인 경주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죠.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도 그냥 늑발이 아니라 양 앞다리가 꺾이는 착지불량. 이렇게 꺾이고 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죠. 뭐 할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상태는 직전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느껴질 만큼의 여유가 좋아졌고 초반 추진이 좋은 류현명 기술의 안전 교체까지 마방에서 무조건 해본다라고 해요. 11번 퍼스트 모카시는 단순히 외곽으로 밀렸다 할지라도 직전은 의미가 없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인기권 3강구도 나와 있지만 편성을 잘 만난 폭탄 마필 2번 보니아라 그리고 직전 아쉬웠던 착지불량의 11번 퍼스트 모카신 반드시 체킹 부탁드리겠고요. 백동률 당일 내용까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입니다. 1400m 5등급 경주고요. 9마리 단출해요. 되는 마필이 거의 뭐 없을 만큼 기복형의 마필들의 접전이죠. 2번 놀부처나와 4번 슈퍼액턴이 무조건 대끼리로 갈 확률이 높죠. 두 마필도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잖아요. 근데 놀부처나 같은 경우는 느린 페이스를 만나야 되는데 느린 페이스를 만났고요. 또 코스를 받았고 슈퍼액턴 같은 경우는 직전부터 확실한 변화 속에서 이번에도 의지가 강하고요. 입상에도 할 말은 없는데 찝찝함은 숨길 수가 없기도 하죠.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마필들은 첫 번째 마필은 3번 킹리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기에서 못 뛰었다라고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 마필이 이제 5등급 승급 이후에 뛰었던 마필들이 뭐 엘리트레이디, 거센질주, 럭키법전 그만큼 빠른 스피디 현등급의 마필들과 경쟁을 하면서 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스는요. 빠른 말이 없어요. 킹리가 오히려 밀고 나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지세가 저 훈련 때 모습이라든가 직전부터도 지세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킹리 이 레이스에서 흐름이라면 절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8번 이 퍼스트 썬더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국이 안장이지만 역시 열심히 준비를 해줬고요. 직전 1700m에서 입상 시의 모습은 여유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기존의 모습들보다 빠릿하게 선두권에 가담했던 그 중속 능력 자체도 변화가 포인트가 컸었고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처져 있는 전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앞선 가담시킬 거예요. 걸음을 남겨뒀다고 하니까요. 8번 퍼스트 썬더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3번 킹리 그리고 8번 퍼스트 썬더 당일 상태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시고 당일 상태까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600m 혼합 4등급 별정 B형이고요. 12마리 출전. 일단은 중심은 서 있죠. 외곽에 있는 12번 나이스 찬스.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로 19조 신예 중에서도 상당히 주목받는 전력이에요. 주행심사 이전부터 도입 입사 당시부터 상당히 좀 괴물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마방 기체치가 컸던 전력이고 데뷔전 그 능력을 입증해 줬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약간 주행이 흔들리는 단점은 보여주긴 했지만 처음이라서 그랬던 거고 그 이후에 보였던 주폭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1600 승급전이지만 1600 거리지만 이 정도 상대팀에서는 의심하기 좀 힘들고요. 아마도 대끼리 자체는 안쪽에 있는 4번 마크 1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뭐 함께 팔려줄 수 있는 마필 뭐 8번만 맨 오브 톱이라던가 투트리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크원 쪽으로 1조 자체의 기대주이기도 하고 승급 이후 2번의 경기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마크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관심을 많이 끌어줄 겁니다. 하지만 나이스 찬스는 여유가 좋지만 마크원 같은 경우는 상대 전개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틈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2두의 세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마필이 바로 안쪽 2번만 영광의 치였습니다. 변창덕 마주가 바깥쪽에 있는 7번 영광의 세이브와 함께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광 시리즈죠. 영광의 치어스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엔 좀 기댔어요. 내측으로 기댔던 악벽 때문에 마방에서 좀 고생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거세를 했고요. 거세하고 나서 두 번째 경주부터 능력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4등급 올라와서 좀 기복은 보였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변화를 보여주면서 직전부터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불리했던 외곽 전개를 필두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예전 대비 모래 반응도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영광의 치어스는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주의 의지까지 또한 코스의 의지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추신 좋은 서수홍 기수 한 장 여기서는 변화 포인트 나와 있다. 이번 영광의 치어스 강조드리겠고요. 다음 마필은 6번 블랙 이글 윙입니다. 아마도 이 마필도 당일 인기를 좀 끌어줄 요소는 많죠. 대끼리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기 3, 4위까지는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해요. 블랙 이글링도가 이제 11월 달에 경주에서 블랙 이글링과 블랙 실드로 이제 강한 적중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랙 이글링을 대가리 잡고 나서 블랙 실드까지 말씀을 드렸던 전력이기도 한데 여전히 준비는 좋아요. 다만 이제 직전의 경주에서는 발주가 좀 늦어버리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탄력은 나왔지만 그게 끝나버렸다는 거. 그래서 거리를 늘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진경기수 기승하고 있고 부담 중량은 오히려 직전보다 좀 낮아진 상황이어서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는 6번 블랙 이글링도 여기서는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인기권 중심은 서 있다. 12번 나이스 찬스에 대한 의심은 크게 없는 구도예요. 저 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가실 때 마주의 의지가 강했고 변화의 포인트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이번 영광의 치얼스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린 6번 블랙 이글링 이 편성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당일 상태 체킹 부탁드리겠고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입니다. 1200 국산 4등급이고요.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오늘의 6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죠. 되는 마필은 몇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 자체는 인기권에서 한두를 꺾고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7번 금빛장인, 9번 이글아이, 12번 라운탑맨 까지가 인기권이죠. 저는 이 3두를 다 못 갖고 가져간다 봅니다. 아예 배당으로 째릴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있는데 그 마필이 좋다라면은 과감하게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우선 이 중에서 한두는 꺾어내고 승부를 봐야겠죠. 아무 이유 없이 꺾을 수는 없어요. 내용이 전달받았고 그 내용에 맞게 보여주는 면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정확한 한 방이면 돈이 될 수 있는 경주라는 거 팬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 현장에서 확실하게 오픈드리겠다, 전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일 현장 상태까지 파악한 이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800m 국산 4등급이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오늘의 부산 추천 경주죠. 1800m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 상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1번 영천질주라든가 블루파워, 4번 골든이너 모두 좋죠. 또 바깥쪽에 있는 현등급의 마필 중에서 5번 아람나라, 6번 미스펙터, 체인지백, 파인트럽백까지 킹덤복까지도 기본적으로 한 7두 정도가 입상 가능권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될 수 있는 마필은 정해져 있어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마필, 불안한 인기 마필, 의지를 보였던 마필까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파악 확실히 끝나 있는 경주인 만큼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하고요. 좀 더 확실한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부산 4경주로 부산 3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7경주입니다. 17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마 더건프, 6번마 인천 스피드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더건프는 아직까지도 주행은 좀 만족스럽진 못한데
편성이 워낙 약하고 6번 인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15조에서 27조를 이적하고 나서부터 변화가 오면서 직전 1700m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어서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상의 우위지 능력상의 우위가 아니잖아요. 변수는 있겠죠. 첫 번째 마필 1번만 리틀보이 플래시입니다. 이탈 능력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제 마필 상태도 좀 떨어진 감도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좀 낮았었는데 12월 달도 나쁘지 않았고 직전부터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직전 내용도 그랬었고요. 최대한 무리 없이 타려고 노력을 했었고 직선에서의 여유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직전보다 느껴지는 주폭의 파워라든가 유연성 자체가 달라요.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 리틀보이 플래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마리 더 이편성이라면 가능합니다. 5번마 캐논 슈터 15번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이 있는데 그것도 5등급에서예요. 워낙에 이제 혼합 외산 마필로서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5등급 내려가서 한번 4번의 경주를 치렀거든요. 4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한 번은 2착, 그리고 한 번은 3착 하고 다시 지금 현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빠른 흐름들을 만나다 보니까 마필이 적응을 하긴 해나가기 시작해요. 직전의 경주도 순위권에 밀렸지만 전ye는 전혀 나쁘지 않았거든요. 유연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힘도 차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전기가 좋아진 오버 캐논 슈터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당일 상태까지 점검하십시오. 인기권 2위의 틈을 노릴 수 있는 1번 리틀보이 플래시 좋아지고 있는 오버 캐논 슈터 챙겨가시고요. 당일 상태까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1400m 3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9번 영성오프 그리고 5번 톱데이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죠. 아마 당일 배당에서 한 3배 안짝이 나올 확률이 높죠. 많이 팔리면 2배, 2.5배? 톱데이 같은 경우는 19조의 기대주로서 브리더스컵 예선과 브리더스컵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도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1600 첫 도전 외곽에서 선행을 시원하게 나서주면서까지 능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9번 영성오프는 26조의 기대주입니다. 상당히 탄력감이 좋아요. 휘양 이후 말이 더 좋아졌고 직전 1600에서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승급전이고 늘어난 거리를 감안하면 많이 뛴 거죠. 이번 경주는 두 마필이 동반 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인 편성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무조건 대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두 마필의 능력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좀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함께 끼워줄 수 있는 도전 세력들 2두를 알고 가셔야겠죠. 외곽에 있는 2두의 마필 먼저 11번마 울트라 파워입니다. 계속 될 듯 말 듯 아쉬움은 남겨요. 말은 계속 좋은데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마방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애가 타는 입장입니다. 스피드감도 좋고 근성 자체도 좀 체형 자체도 좋아서 분명히 현등급 이상을 띄워줄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마필 상태만큼은 이번에도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졌다라고 지금 자부하는 상황이에요. 상대에 대한 부담은 없기 때문에 부담 중량까지 좋은 11번 울트라 파워는 여기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외곽에 있는 12번 트루벨러란 마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30조에서는 데뷔 초부터 좀 기대치를 넓게 가졌던 전력인데 의외로 장거리 1800에 도전하고 나서부터 그 결정력에 대한 한계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휘양을 보낸 겁니다. 휘양 이후 마필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이제 외곽에서 과연 어떤 전개, 좀 얼마만큼 효율적인 가담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지 상태나 의지는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마필인 만큼 12번 트루벨러의 기본기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11번 울트라 파워, 12번 트루벨러 당일 상태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2대 마필들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드리면서 부산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600m 국산 4등급이고요. 10마리 출전. 오늘의 8경주. 추천 경주죠. 배당의 노림수를 갖고 도전하는 인기권 혼전입니다. 이 레이스는요. 안 되는 마필이 없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10마리 나와 있는 마필 자체가 모두 다 기본기를 갖춰주고 있죠. 흐름과 상황과 당일 상태와 전개에 따라서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구도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인기권 중에서의 능력도 좋지만 좀 인기에서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상당히 노리고 왔었던 마필이 있는데 이번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배당을 딱 따져봤을 때도
때려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배당 한 방을 누리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중배당 정도까지 나와줄 거예요. 중배당 포커스 내용까지 전달받은 내용인 만큼 당일 확실하게 승리로 엮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킹하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8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스피드 퓨리를 필두로 3번마 탄젠트가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편성이죠. 스피드 퓨리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3착 쓴 건 관계없다. 이 마필의 사이즈 자체가 앞서 있다. 무조건 역선 대가리. 그만큼 능력을 보여줬어요. 1400 거리 검증 끝났고 부담 중량도 아직은 크게 부담은 없고 인코스인데다가 스피드 탄력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능력 기대치가 있고요. 3번 탄젠트 역시도 이제 골절 때문에 좀 고생했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편골절 때문에 골편 제거하고 나서 휴양 다녀오고 나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없어서 두 마필 모두 높은 평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마리 마필 모두가 스피드형보다는 이제 초속이 빠른 스피드형 마필이라기보다는 중속으로 뛰어지고 주폭으로 뛰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틈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2대의 마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안쪽 2번마 그레이트송. 요 마필 재밌어요. 강금 마필입니다. 이제 11월 10일이 3등급 강급 첫 도전이었죠. 이제 그레이트송이라는 마필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예요. 발빠른 스피드, 앞선 장악 능력, 앞선을 장악했을 때의 파괴력. 1번과 3번 사이에 있지만 두 마리 마필이 초속 이탈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직전에도 마필 자체가 초반에 약간 매끄럽지 못하게 나와서 그렇지 전적인 주행 자세나 스피드감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편성이 좋아졌고 전개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습 가능성이 있는 이번 그레이트성은 이 편성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스피드형 마필 7번 어스토니싱 19조의 기대주죠. 이 마필도 이제 8월달에 우승 이후에 의도적으로 휴양을 보낸 겁니다. 휴양 보내고 나서도 여유가 많아요. 다만 이제 직전에 대비 부담 중량이 지금 5kg나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레이팅이 가장 높다 보니까 높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과연 당연히 이제 이 부중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스토니싱도 스피드 면에서는 충분히 앞선 장악이 가능하거든요. 이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악할 수 있는 2두 2번 그레이티송과 7번 어스토니싱의 초반 포지션에 따라서 분명히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1번, 3번의 능력도 좋지만 앞서 나설 수 있는 2번 그레이티송 그리고 7번 어스토니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1600m 혼합 3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경주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마필 한두가 출전을 합니다. 인기권에서의 마필들 자체도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명진플라이, 9번 글로벌 에이스 모두 좋은 마필이긴 하지만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2두보다는 여기서는 노려야 될 마필 한두가 있어요. 이 흐름과 거리에서는 노려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어떤 마필인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전 여기서 이 마필 무조건 거의 90% 확신각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마방의 내용 자체는 지금 이제 방송을 찍는 시점이 목요일인데 아직 확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김 빠질까봐. 하지만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고 그것까지 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경주 자체는요. 그만큼 제가 이제 정보보다는 내용에 지금 확실히 차 있어서 붙어가는 경주입니다. 당일 정보와 조합된 상태까지 확인된 모습까지 강한 적중 약속드리면서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당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6경주 1200m 1등급 경주입니다. 거의 뭐 대상 경주 급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정도로 빡빡해요, 편성이. 안쪽에 있는 1번 에이스코리아, 능력성장세 5번 서브캣, 직전 1년이 넘는 공백을 극복하면서 한 번에 입상을 해준 2번마 파티어게인 모두 좋죠.
하지만 에이스코리아는 60의 부중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고 이번 파티 어게인은 직전 인기 꼴등에서 선전을 해줬지만 과연 똑같은 경주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5번 서브캐스는 1등급 첫 도전 빠른 페이스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검증. 3두가 인기를 끌고 기본적으로는 1번, 5번이 대기를 갈 확률이 높은데 세 마리 마필 모두 다 변수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2대의 마필이 있습니다. 이 2대의 마필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십시오. 첫 번째 마필은 6번마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이름값에 걸맞는 성적을 많이 보여줬던 전력인데 이 마필이 제 기억으로는 18년도 3월일 거예요. 그때 이제 폐출혈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에 능력이 조금 이제 기복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마필 상태도 떨어지고 떨어진 상황에서도 선전을 해주긴 했었는데 최근의 모습에서는 조금 실망스럽긴 하죠. 직전의 경주는 이제 59.5의 부담 중량을 받고 경주 운영을 했어요. 경주를 보시면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초반부터 가는 대로만 이제 추진 없이 그냥 말에게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경주였는데 끝걸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에이스코리아가 출전하게 되면서 부담 중량을 덜어냈고요. 선두권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3두의 전력들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1200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돌아온 포경선은 여기서는 아낄 이유가 없다. 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거. 의지도 해볼만 하다는 거. 6번 돌아온 포경선 이 편성에서는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한두 더 8번마 초동스카이라는 마필도 재밌습니다. 이 마필도 단거리 스피드만큼 여유가 상당해요. 빠르게 앞선을 장악했을 때 좀 잘 뛰어주는 전력이긴 한데 최적으로 한 2선 외곽만 돌아도 기본 능력을 보여주죠. 지금 안쪽에 있는 3번마 페르디도 포머러이와 동반 출격이에요. 가장 발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페르디도 포머러이는 아직은 상태가 베스트 아니기 때문에 두 마필이 발주를 받았을 때 싸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초동스카이는 오히려 상태만큼은 취향 이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이 마필이 재밌어요. 상대보다 부담 중량과 의지 면에서도 8번 초동스카이는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인기권 1번, 5번의 능력 관심 가져주시되 변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타이밍이 나오는 6번 돌아온 포경선과 스피드존 8번 초동스카이를 복병세력으로 강조드리면서 6경주 당일 상태까지 꼼꼼한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입니다. 1800m 국산 3등급이고요. 12마리 마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 답 없죠. 이번 경주는 7번 슬링스톤, 8번 룰브레이커 두 마리 마필이 워낙에 편성상의 우위가 강해요. 슬링스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에서는 이료경만 한 마리 나오고 있고 문세영 안정 태우고 있고 마필 상태 이상 없고 8번 룰브레이커도 직전 승급전 아쉽게 코차로 접전졌지만 이 레이스는 상대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동반 입상에도 할 말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틈이 있다라면 그 전자에 우리는 또 접근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 이스크라 개인적으로는 좀 분명히 이 늘어난 거리에서 변화를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못해 나가고 있어요. 1700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서는 너무 빠른 페이스 바깥쪽이었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발주시 양념 마필들과 충돌을 하면서 후미까지 쳐져버렸고 걸음은 계속 나오거든요. 마방에서도 말은 이상이 없다라고 해요. 8조에서는 지금 1호경마에서 이 한 마리만 출전을 시킵니다. 근데 다행히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전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마필 여기서 갑자기 가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이스크라 관심 갖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만 두손왕자라는 마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직전에 꼴등을 했는데 이대로 무너질 마필은 분명히 아니에요. 스피드감이 여유가 좋은 전력이기도 하고요. 직전 경주에선 무리하게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과 경합을 했어요. 디터미네이션이란 마필이 이제 멀로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견제에 응수해서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이 마필은 지금 선두권 안쪽에서 전기를 펼쳐줄 겁니다. 상태도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4번 두손왕자의 선두력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7번, 8번의 능력차는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변수가 된다라면 편성이 좋아진 이번 이스크라 의지 그리고 4번 두손왕자의 기본 스피드는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당일 상태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경주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 1등급입니다. 12마리 마필 출전하고 있고 외곽 11번마 글로벌 캡틴의 강한 인기 속에서 후차권이 어디로 튈지 지금 저도 좀 헷갈려요. 4번은 MGA 파워 쪽으로 아마도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6번 문학인너 쪽으로나 두 마리 마필들이 모두 승급전이지만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이두의 마필들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좀 접배당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11번 글로벌 캡틴이 아무리 능력만해도 58.5를 달고 외곽에서 중간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4번 MJ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이 이두의 마필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마필은 2번만 신의 명령이에요. 앞말이지만 단거리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의 신의 명령은 정말 무서워요. 요배통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2019년도 세계일보배에서 마스크에 이어서 선행 가서 2착을 버텨냈던 전력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있어요. 직전에 세계일보배는 1년 만에 이제 도전을 했지만 외곽에서 전개를 펼칠 수가 없었던 구도라서 후비권에 머물렀지만 2번이에요. 얘보다 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인데 선행 안 갈까요? 무조건 선행 갑니다. 선행 꽂히면 이 마필 무조건 사고 칠 수 있고요. 훈련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2주 만에 출전인데도 불구하고 신의 명령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3번 페네트로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강력한 스피드를 띄웠던 마필이 최근에 선입이 된다는 거. 예전에 평골절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최근의 모습은 안정감이 상당하죠. 무엇보다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직전에 56을 달고 이탈 받자마자 땡겨요.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서 놔주는데 말이 스스로 뜁니다. 근데 이번에 51을 받았단 말이에요. 승급전이라서. 선행은 못 가도 가장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거. 3번 페네트로 역시도 이 편성에서는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2번 신의 명령의 스피드, 3번 페네트로의 조건은 여기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인기권 2두의 마필들, 3대의 마필들 관심을 가져주시되 안쪽 2번 신의 명령과 3번 페네트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당일까지 상태에 대한 파악에 따라서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 대한민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무서운 소식도 많이 들려지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이번 2월달에 고비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경마를 하면서 즐기면서 돈을 불려나가면서 그 즐거움을 얻는 것도 상당히 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야 즐길 수 있잖아요. 경마장 일요일날 나들이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마스크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그러면서 즐거움 만끽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마음 안정적으로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부족했던 내용들 또한 아직 확인이 안 됐던 내용들까지 전달드리면서 무엇보다 당일 제일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동을 준비한 내용들 현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인사드리겠다는 약속드리면서 백동일 다음 주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